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당해년도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법정생계비를 공제하고 그 남는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으로 책정하는데요. 문제는 채무자의 이 법정생계비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개회생 신청 채무자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생활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는 185만 원 정도, 그리고 3인 가구는 240만 원 정도인데요. 채무자는 이 법정생계비로 월세와 공과금, 통신료는 물론이고요. 식비나 보험료, 차량 유지비까지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은 월세와 공과금만 해도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혼자 거주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110만 원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니까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생계비를 초과해서 생활비의 범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정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생활비를 인정받아서 월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기본 생계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더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회생 제도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채무자의 기본 생계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생계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죠. 개회생은 최대 변제기간이 60개월까지인데요. 이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매월 갚는 변제금액을 높여서라도 청산가치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 채무자라면 법정생계비 11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90만 원씩 매월 변제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채무자에게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60개월 동안 90만 원씩 변제해도 5,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인 6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 법정생계비보다 더 낮은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돈을 변제금액에 추가해서 매월 갚는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60개월을 변제할 경우에 6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게 되어서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채무 중에 최근 대출 비중이 높으면 법정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는데 최근 대출 비중이 높고 거기다가 최근 대출의 사용처마저 게임이나 도박, 주식 같은 사행성 용도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법원은 이미 탕진해서 없어진 대출금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있지도 않은 재산이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산가치로 잡힌 만큼 당연히 변제금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은 이 대출금 사용처를 잘 소명해서 불리한 결정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상 굉장히 자주 발령되는 보정 내용인데요. 채무자 가구원의 총 보험료 납부 금액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만큼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개회생 변제금은 매월 50만 원에 불과한데요. 가족들이 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월 변제 금액을 상향하라 하는 보정을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보험료는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보험료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납부한다면 법원에서도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회생 변제 금액을 책정할 때 법정 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